자, 청소년들 안녕. 이제 한국사 1을 담당하는 교사 김성훈입니다. 네, 이번 단어는 외란과 호란을 극복하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교과서 3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원에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그럼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전쟁일 텐데 그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일본과의 관계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이 건국 이후에 조선은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이라고 하여 회유와 응징의 양면 정책을 펼쳤습니다. 먼저 응징이라고 한다면 세종은 외구의 약탈을 근절하고자 이종무 장군을 시켜 오늘날의 대마도 스시마 섬을 정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일본의 대마도가 계속 교역을 요구해오자 부산포, 연포, 제포 3포를 열고 여기에 외관을 설치해서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는 개해약조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역량이 늘어나게 되어 일본이 원하는 식량과 물품의 양이 더 느는데 조선은 허가를 해주지 않으니까 불만을 품은 일본인들이 삼포 외란 등의 소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언제냐면 중종 때입니다. 그러자 조선은 이런 여진이나 외구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시기구인 비변사를 설치하게 되는데 명종 때 을묘외변이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상설기구가 됩니다. 밑에 보시면 사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잠깐 볼게요. 자, 중종 때 축성사의 이름을 고쳐 비변사라 하였다. 또한 변방의 일뿐 아니라 서울의 병무도 병조와 함께 의논하여 조치하라라고 하니까 비변사가 설치가 되었고 뭔가 서울의 일도 비변사에서 의논하는, 그러니까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한편으로는 일본에선 전국시대라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일본의 지도자를 쇼군이라 아니라 장군이라고 했어요. 일본의 모든 사무라이들의 1인자인데 문제는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쇼군의 힘이 약해지자 각지를 다스리는 영주였던 다이묘들이 중앙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각자 따로 떨어져서 내가 일본의 짱을 먹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이러한 전국시대를 통일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이 사람은 전국시대를 통일한 뒤에 다이묘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대륙 침략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조선을 침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훈련된 병사, 새로운 무기였던 조총으로 무장한 뒤 조선을 침략하니 이것이 바로 1592년의 임진왜란입니다. 자, 처음을 가보겠습니다. 조선은 오랜 기간의 평화 때문에 전쟁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군역제도는 이미 엉망이었고요. 오랜 평화 때문에 외부 문제에 굉장히 둔감해졌습니다. 조선 또한 일본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통신사를 두어 번 파견하였으나 그들끼리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자 연전연패하게 됩니다. 먼저 부산, 동래를 뺏기게 되고 믿었던 신립장군이 충주 탄금대에서 패배하자 선조는 평양으로 그리고 의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수도였던 한성은 20일 만에 함락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진 선조는 명나라에 구원군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 것이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의 활약으로 일본군의 진격을 멈추게 됩니다. 특히 이순신하면 옥포, 당포, 사천,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 크게 이기면서 일본의 작전을 저지하게 됩니다. 일본은 육군이 빠르게 진격하는 동안 그의 도움을 주려고 수군을 통해 물자를 공급해주는 수륙 양면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순신이 그걸 막으면서 전라도 지대에 풍부한 곡창을 보존할 수 있고 일본의 진격을 저지시켰습니다.
의병대는 자기 향토의 질이나 전술에 박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일본에게 타격을 입히고 진격을 느리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홍의 장군 곽재우도 있고 뭐 수능에는 조헌, 고경영 같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명나라가 참전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일본의 진격을 저지시켰는데 일본은 급해지자 이제 명나라에 강화 협상을 요청하면서 3년간의 정체기가 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조선도 나름의 준비를 하는데 일본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최초의 부대인 훈련도감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원래 수도 경비를 담당하고 나중에 배우게 될 5군형 중에 처음으로 개설된 건데 삼수병 체제요. 포수 즉 총 쏘는 애, 사수, 활 쏘는 애, 살수, 창으로 찌르는 애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 훈련도감의 군인들은 의무병이 아니라 직업군인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터라 강화 협상은 결렬이 되었습니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 조선왕으로 포로로 보내라, 뭐 명나라의 공주를 결혼시켜라, 뭐 경상도나 남부 지역을 내놔라, 뭐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하지만 조명연합군이 진격을 저지했고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일본군을 크게 이겼습니다.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598년에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러자 일본군의 철수 명령이 떨어졌고 이순신이 이를 추격하여 마지막에 노량해전에서 대파하면서 임진왜란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아무래도 조선입니다. 인구가 감소한 점, 국토가 황폐화된 점, 게다가 토지대장, 호적이 불에 타면서 국가 재정이 궁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못 거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다소간의 이득을 보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뒤에 그의 경쟁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하고 일본 지금의 도쿄죠, 에도에 새로운 정권인 막부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도 막부는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관련이 없다, 전쟁은 그가 일으킨 거나 우리는 조선과의 국교를 원한다 라고 요청하고 조선은 저것들 안 받아주면 또 쳐들어올 것 같다, 그러니까 허용을 하자 라고 하면서 일본과 국교를 재개한 뒤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자꾸 깜빡거리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 일본은 전쟁 중에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가는데 그러한 포로들을 이용하여 성리학이나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 옆에 그래서 도조 이삼평 보이시죠? 이 사람이 조선인인데 일본의 도자기 제작 기술을 크게 발전시켜 도자기의 시조, 도조라고 불리게 됩니다. 중국도 손해를 봤습니다. 명나라는 이 구원병 때문에 엄청난 재정 소모를 해야 했고 이걸 메꾸느라 세금을 독촉하게 되면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결국 그에 의해 명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때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여진족이 성장한 뒤 후금을 세우고 멸망한 명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면서 청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는 선조 뒤에 광해군입니다. 자, 광해군은 전쟁 피해 극복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토지 대장과 그 다음에 호적을 새로이 제작하여 세금 거두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했고, 또한 대동법이라고 해서 종전의 공납제도를 대체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공납이라는 게 지역의 특산물을 징수하는 건데 너무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이 관청에서 일하는 보조관인 서리들이 자신들이 대신 먼저 낸 다음에 그 대가의 몇 배를 농민들에게 갈취하는 강납의 폐단을 일으킨지라 아예 법을 바꿔서 특산물 대신 토지 면적수에 따라 쌀, 면포, 돈으로 징수한다. 그리고 그 징수한 걸 가지고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에게 시켜서 교정이 요구하는 특산물을 구해오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동법인데 광해군 때 경기도 지역에 먼저 실시가 되고 숙종 때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실시가 됩니다. 이 대동법은 수능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으론
병들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허주를 시켜 공의보감이란 의학서를 편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면서 나름 고쳐보려고 했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명나라는 당시 후금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임진왜란때 우리가 당신들 도와줬잖아, 니네도 구원병을 파견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광해군은 고민했죠. 이게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맞고 전통적인 4대 원리에 따라 우리는 명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섬겼다. 안 보낼 수는 없는데 후금하고 싸우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중간을 선택하자 하여 강홍립이라는 장군에게 명하여 군대는 파견하지만 상황에 따라 싸우지 말고 여차하면 항복하고 상황을 설명하라 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면서 후금을 자극하지 않아 전쟁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중간을 지켰다 하여 중립외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반대파였던 서인들의 눈에 보기엔 이것은 명나라와의 명분을 어긴 위험한 행위로 보였던 점, 또 하나는 광해군이 이 정실왕비의 소생이 아니에요. 후궁의 소생인데 늙음하게나마 정실왕비로부터 동생인 영창대군이 태어났습니다. 선조는 이 영창대군을 너무 좋아해서 광해군은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등극한 뒤에 여러 번의 옥사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고, 영창대군이 사는 방에다가 계속 불을 떼서 죽인 뒤, 그 선조의 나중 부인이었던 임목대리를, 즉 영창대군의 어머니가 되죠, 가둬버렸어요. 이것을 폐모살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교 윤리를 어긴 것이죠. 이것을 명분으로 인조 반정을 일으킨 서인들은 광해군을 폐위시킨 뒤 인조를 등극시키고 친명배금, 즉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와는 거부하겠다라는 정책을 세웠는데, 그걸 본 후금은 이제 조선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인조 반정에 대한 논공 행상을 두고 이괄이라는 장수가 내가 제일 큰 공을 세웠는데 왜 내가 1등 공신이 아니냐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이 반란의 잔당들이 후금으로 도망가서 광해군이 억울하게 쫓겨났다라고 고변을 해버린 겁니다. 후금 입장에선 그래? 그러면 내가 광해군의 복수를 해줄게 라고 한 점, 또한 명나라와 전쟁하는 차에 뒤를 안정시키고 물자를 얻기 위해 정묘호란을 일으킵니다. 조선은 나름 대항했지만 역부족이었고 후금과 조선은 형제관계를 맺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꾼 뒤 조선아 너는 이제 나의 신하가 되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조선에서는 주화로 주전론이 대립하였으나 주전론이 우세해지면서 청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다시 침략한 것이 병자호란입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면서 한 45일간 항전하였지만 결국 삼전도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9고도의 예를 행하였고, 결국 군신 관계를 맺은 점, 소현세자를 비롯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서 청으로 끌려가게 만든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약간의 정신승리를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졌지만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한 조선에서는 청나라를 쳐서 명예원수를 갚자라고 하는 북벌론을 제기하였고,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효종은 북벌운동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너무 강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효종이 죽자 흐지부지 된 점 알아두시면 좋고, 18세기에 들어서면 되려 발달된 청나라의 문화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이 나타난다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게 이 당시 인조가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에게 항복할 때 홍타이지가 자신의 공적을 적은 비석을 삼전도에 세우게 해요. 그것이 바로 삼전도비인데 굴욕적인 외교의 증거로서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영화가 그 남한산성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주전론과 주화론의 대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김상헌이 주전론, 최명길이 주화론인데 결국은 주화론이 결정되면서 왕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게 된 것이죠.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면
요약 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과의 대외 관계입니다. 일본과의 대외 관계의 기본은 교린 정책입니다. 회유와 응징의 양면 정책인데, 자, 응징 먼저 보면 세종대왕 때 이종무를 시켜서 쓰시마섬을 정벌한 점, 회유를 보면 마찬가지로 세종 때 3개의 포구 3포를 개방하여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제한된 무역에 불만을 품은 일본인들이 중종 때 3포 외란을 일으켰는데, 이걸 계기로 하여 이 여진과 외국 문제에 대처하고자 임시기구의 비변사를 설치합니다. 자, 그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뒤 적극적 대외 진출을 도모하여 임진 외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연전연패를 하게 됩니다. 서울도 털리게 되고 선조는 의주로 도망간 뒤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 곽재유 같은 의병의 활약과 명나라 구원군의 참전으로 반전이 일어났고 결국 명과 일본 간의 강화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조선은 훈련도감이란 군역을 설치하여 전쟁에 대비했는데, 훈련도감은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체제라고 여겨주시면 되고요. 협상이 결렬되자 정유재란이 일어났지만 종명연합군과 이순신의 활약으로 일본군은 쉽사리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군이 철수를 하게 되었고, 자, 그 이후에 조선은 인명피해와 국토가 황폐화된 점, 토지 대장과 호적이 상실되며 재정 수입이 적어진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선 에도막부가 설립이 되었고 포로들을 통해 성리학과 도자기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원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국력이 약화된 점, 그 사이에 여진족이 후금을 거국한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광해군은 전후의 피해 복구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후금과 명을 상대로 중립 외교를 실시하여 강홍립에게 후금에게 유연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였지만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등극하자 집권한 서인들은 친명배급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전쟁이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후금은 조선과 형제관계를 맺고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변경한 뒤 군신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조선은 거절을 하였습니다. 인조는 청나라의 남한산성에서 저항을 하였으나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였고 이후엔 군신관계를 체결하고 소현세자가 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를 쳐서 원수를 갚자는 북벌론이 등장하였는데 효종은 북벌을 준비하였으나 효종이 죽으면서 흐지부지된 점, 18세기로 가면 청나라의 문화를 수용하자는 북항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명이들 사랑합니다.